네, 안녕하세요. 저희 미래탐구 오모 캠퍼스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황치원 선생입니다. 네, 얼마 전에 합격 다들 하셔가지고 기분 굉장히 좋은 상황일 것 같고, 저도 작년에 저희 아이를 또 입시를 시켜봐서 어떤 기분인지 딱 아는데 딱 그때만 좋더라고요. 딱 그때만 좋고, 그거 딱 지나고 나면 그날 밤부터 괜히 막 눈물도 나고 어떻게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늘 또 1년이 또 지나고 나서 또 어머님들한테 뭐 제 수업 얘기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되게 고마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런 거 별로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안 넘어가지. 네, 저희 아들은 작년에 특목고 저희도 입시를 준비를 시켜서 누구보다 부모님들의 입장을 좀 더 많이 이해하고, 특히나 이제 특목고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또 부모님들의 고충을 좀 더 많이 올해 1년 동안 부모의 입장에서 조금 더 많이 겪어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 수업 내적으로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감정을 조금 보듬는 선생님이 되고자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화여고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종합 시수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부해야 되는 전체적인 시수인데, 이건 이제 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공부해야 되는 수학 과정입니다. 위에 그 형제가 있으면 좀 알겠지만 사실은 과정 자체는 문과 아이들이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시수를 조금씩 보시면 일반 인문계 과정의 문과랑은 과정은 비슷하지만 시수가 조금 적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외고이기 때문에 수학은 그 외국어를 비롯해서 그런 전공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시수가 적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고니까 수학을 조금 더 등한시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까봐 좀 는 슬라이드고요. 수학이 좀 중요하지 않다, 내지는 대부분 아이들이 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외고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학교에서 수학은 어쨌든 우리가 주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국영수 과목에 무조건 들어가는 과목이니까, 전공을 포함해서 영어도 잘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거기에다 수학을 더 잘하면 추가적인 강점이 부각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요. 문과, 이과적인 통합적인 인재임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외고에서는 수학인 것 같고, 어학 계열이지만 영어, 그런 것만 잘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다 수학을 잘해서 내가 수학적으로도 괜찮은 인재라는 걸 부각시킬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놔버릴 수 있는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고에서 수학은 차별화된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올해 치러진 기말고사 시험에 대한 분석인데요. 지필은 만점이 30점인데,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나와진 시험 문제가 아니고 총점이 30점으로 나와 있는 시험지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비중은 조금 더 증가했고, 전체적인 문항수는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한 난이도는 조금 더 낮아졌다고 선생님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시험지를 가지고 상중하 난이도별로 표시를 해서 배점을 한번 표시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시험이 지필 시험 2번, 30점 2번으로 되어 있고, 수행평가는 40점에서 총 100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문항수는 20문항에서 24문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문제를 푸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이 심리적인 압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 자체는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지만, 문항수가 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학 학습 전략에 대한, 외고에서 수학 학습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수행평가는 아까 40점 만점이라고 했는데, 이 수행평가는 반드시 만점을 맞아야 돼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평가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를 한 건데, 이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에서 5문제를 내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풀이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한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친구들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수행평가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는 반드시 감점 없이 만점을 맞아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중, 하 수준의 기본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막무가내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딱 보고 나서 풀이가 딱 떠오를 정도까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표시해놓은 중난이도나 하난이도 문제를 이미 다 확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상이나 중상난이도에 있는 5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공부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지 전체를 또 이월고의 그 전체적인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총평을 하자면 학교 특성상 이게 킬러 문제나 심화 문제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동네에 있는 자사고 같은 경우들 또는 이제 좀 인문계지만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에 비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조금 적기 때문에 이렇게 심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개념 정리를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학교 교과서하고 부교재는 충실히 다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력이 된다면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끌어갖고 와가지고 그 문제 유사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 상이랑 중상 문제 중에서도 몇 문제, 특히나 중상 문제 같은 것들을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득점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고 하면 모의고사 기출문제 같은 것도 풀어서 우리가 저 문제를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전략을 짜본 건데요. 이게 올해 1학기 나와 있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인데 한번 보시면 조금 특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이랑 비교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딱 한눈에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A등급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A등급 비율은 원점수로 90점 이상 맞는 아이들인데 90점 이상 맞는 아이들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으니까 90점 넘으면 무조건 1등급 아니라고 보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까지 포함시키면 저게 10%, 그러니까 한 12% 되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점수로 80점 이상이면 B 맞잖아요. 근데 B 정도 맞으면 우리가 2등급을 목표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내신에서 2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목표는 수행평가에서 무조건 40점 만점 맞아야 하고 지필에서 25점씩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점수에서 5점 정도 뺀다고 생각하면 90점 정도 되거든요. 그럼 5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최상위권, 최상 문제 정도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거를 목표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제 생각엔 충분히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요구반 수학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이번 방학 기간에는 제가 맡고 있는 반은 지금 이와 요구반에서도 조금 공부를 좀 더 했던 친구들을 맡게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수학 상 심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수학 원 선행 기본을 하게 되는데 수학 상 선행을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이냐면 한 번에서 2번 정도 공부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외고 정도 되는 특목고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수학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이 없다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내지는 2번 정도 공부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은 수원까지는 거의 다 대부분 공부를 했겠지만 또 입시 준비하느라 수학에 대한 선행을 조금 더 집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수원도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이 수원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개념적인 부분으로 좀 천천히 들어갈 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는 수상 심화하고 수원 기본을 진행하게 되고 3월부터 진행되는 기간은 그냥 다 내신 대비 기간이기 때문에 선행 없이 그냥 다 현행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위주로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8일날 개강하고 시간은 월수금 1시에서 4시까지 3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쌍둥이 반도 있는데 그 쌍둥이 반도 같은 시간대 진행하는 반이고 그 반은 이제 수학 상 위주로만 진행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10시에서 12시까지 직접 나와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 클리닉 시간에 아이들 개별적으로 못 본 질문 같은 것들 위주로 좀 더 진행할 생각이고 만약에 아이들이 그 질문이 진행이 많이 잘 안 되고 한다고 하면 제가 아이들 실전 대비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준비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아이들 반드시 강좌 등록하게 되면 반드시 참여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일단 고등상은 자이스토리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 1등급 만들기라는 교재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유형서를 일부러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유형서에다가 제가 개념 설명은 제가 따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 노트에다가 그 개념 설명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풀이로 1등급 만들기 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아이들 이제 그 틀린 문제나 그 다음에 취약 유형에 대한 문제집을 따로 만들어서 자체 제작 프린트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월 달에 진행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같이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한번 오게 되면 수업 시간이 저렇게 쭉 진행이 되는 시간 동안에 수학상이랑 수원을 일단은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웬만하면 지금 그 고등상에 대한 공부를 한 번 정도 진행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유형별로 정리하는 연습을 좀 더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상 부분 수학원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이들이 처음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한 번 정도 간단하게 공부한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개념 정리에 충실한 수업이 되게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상은 빠르고 정확한 풀이에 중점을 좀 두고 수학원은 꼼꼼한 개념 정리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화여고반을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맞춤 수업 내용인데 사실은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저기 보면 이화여고 내신 최적화 문제 제공하겠다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선생님들이랑 같이 작업하고 있는 교재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아이들 딱 수준에 맞는 문제를 선별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문제를 제공할 거고 그 다음에 취약용 분석을 통한 개별 맞춤 교재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수학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교재를 숙제를 해갖고 온다던가 아니면 학원에서 시험 문제를 풀고 나서 생기는 오답이나 취약용들을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취약용 학습지를 따로 뽑아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수학 상 부분에 대한 일일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어머니들께 매일매일 결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 질문 2개는 반드시 이제 하라고 한 건 지금 제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한테 쓰고 있는 건데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 안에 질문을 충분히 못하는 아이도 많이 있고 또 그 성격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반드시 카카오톡으로 2문제씩 무조건 아무 때나 질문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문제도 아이들에게 숙제를 반드시 줘서 무엇을 모르는가를 좀 제대로 파악하게끔 하고 싶고 아이들이 숙제를 질문할 때도 여러 가지 유형이거든요. 그냥 풀지도 않은 걸 그냥 찍어서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 풀었던 노트가 빵꾸가 뚫릴 만큼 지웠다 썼다를 반복해가지고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질문을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할 때까지 좀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학 프로그램에 대한 잠깐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 유사 문제와 그 다음에 쌍둥이 문제들을 탑재하고 있고 이 교재 오답 관리랑 취약용 관리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그 교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재들이 지금 다 탑재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집에서 숙제를 하고 나서 지금은 뭐 아이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본인들이 다 채점을 해가지고 학원에 오게 되면 제가 결과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별로 오늘 숙제를 했는데 정답률이 얼마가 되는지 상황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보면 지금 초록색으로 나온 아이들은 70%대고 뒤에 80% 그 다음에 보면 뒤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평가가 쭉 이루어지는 나중에 한 번에 사실 알고 보면 이 아이가 못했습니다가 아닌 숙제를 가지고도 계속 그때그때마다 어머니들한테 결과를 알려드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어머니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아이들이 숙제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별로 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깔이 뜨게 되면 아이들이 부족한 유형들이 어떤 유형들인지가 제가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색깔로 표시가 되고 그 색깔 표시된 거를 가지고 문제를 따로 만들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제가 단원별로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뜨기 때문에 부족한 유형들을 개인적으로 맞춰가지고 좀 더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달 진행하게 되면 제가 어머니들한테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전달하면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걸 PDF로 어머니들한테 카카오톡으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간 학습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는데 지금 데이터가 초반에는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전년 뭐 위에 앞에 거랑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지만 이 데이터가 쌓여 나가면 조금 더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시험 때 요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번은 아니지만 보고서가 나갈 때마다 가끔씩 아이들에 대한 이렇게 감상문을 좀 써서 보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동안에 풀었던 전체 문항 수와 그 부분에 대한 정답률, 그리고 어떤 교재를 풀었고 어떤 평가를 받는지까지 한 번에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개별 질문인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와이프한테 조금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뭐 시간도 제가 아이들한테 구애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장소도 모두 다 제한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항상 어디를 돌아다닐 때마다 무조건 아이패드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질문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해주니까 되게 짜증을 많이 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라고 해서 제가 바로바로 그냥 그때 바로바로 풀어서 보내주고 있고요.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풀어서 보내주는 건 답지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항상 풀어주고 거기 안에다가 조금씩 코멘트를 달아주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넘어갔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넘어갔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녹화한 파일을 보내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 개별 질문에 있는 저 내용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 톡 내용을 보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뭔가 딴 일을 하고 있다가 톡을 좀 늦게 와서 답장을 좀 늦게 한 경우나, 그 다음에 운전하고 있는 중에는 못 해주니까 그 시간에 대한 그냥 변명을 하는 걸 좀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제가 이렇게 지금 되나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생뚱맞은 시간대 보내도 제가 지금 어지간하면 계속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보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 질문 내용은 이제 아주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질문을 저한테 해줘서 제가 막 아직 안 자는구나 이렇게 보내고 지금 막 운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고, 조금 더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면 제가 풀이를 보낸 거에 대한 피드백이 다시 오거든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됐는지가 궁금하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주는 내용들까지 조금 더 이런 카톡으로 하는 질문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이들의 궁금한 부분들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학생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항상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물어봐서는 해결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사실은 그냥 일기장처럼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출석 부분이랑 오늘 나간 진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제에 대한 정답률이랑 그 다음에 과제를 얼마큼 했는지를 아까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수업 마치고 나서 아이들한테, 어머니들한테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머니들이 요즘에는 통화하시는 것보다 문자나 카톡으로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저도 좀 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통화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부족하면 그냥 항상 뭐 카톡이든 문자든 됐든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